안녕하세요. 전국을 100만 킬로 이상 달린 여행자 식탁의 김진영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식재료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출판사에서 연어에 대해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어는 제가 좋아라 하지 않는 생선입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뭐 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연어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쪽이었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연어가 한우 그 고 마블링의 한우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한우가 옥수수를 먹는다면은 연어는 콩단백이나 콩기름을 주로 먹더라고요. 뭐 이 다른 것도 먹긴 먹지만은 그 배합사료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어살을 잘 보시면은 그 선명한 주황색의 흰줄이 확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블링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던 거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연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 미국산 연어도 찾아보고, 중국에는 한국에도 연어가 있었지까지 이제 생각이 진행이 돼서 올 10월 달에 연어 찾아 강원도 고성을 3번 갔다 왔습니다. 그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바하고, 그다음 속초를 여행하는 법, 아니 여행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속초 가서 맛있게 먹는 뭐 음식 뭐 이 정도 추천해 드리고, 중앙시장에서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 같은 것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연어와 속초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어쩐지 확인하고 오고 싶더라고요. 주의보로 인해 갖고 배가 안 나갔다가 하네요. 아, 망했네요. 망했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망했네요. 왜 이렇게 연어하고 이렇게 인연이 없냐? 어쩐지 집에서 올 때 확인하고 싶더라. 사실 이날이 두 번째였고요. 첫 번째는 어디 다녀오면서 1박을 아예 속초에서 하고 일찍 와야지 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경매는 8시에 끝나고 저는 9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망했고, 오늘은 날씨 때문에 망했고, 그래서 속초 중앙시장은 어떨까 싶어서 속초 중앙시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이날이 월요일이었고 목요일날 다시 왔거든요. 그때는 날씨가 좋았고, 일단은 속초 중앙시장부터 말씀드리고 다시 또 연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에서 속초까지가 한 20km 남짓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근처에 그 저기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길을 건너서 앞을 보고 있는데, 시작부터 참 껄쩍지근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팔고 있는 송이 좀 건너가 보시면은 아시는데, 송화버섯, 뭐 송이 향이 나는 버섯, 뭐 이런 버섯으로 그 재래시장 이런 데서 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특별한 버섯이 아니에요. 그냥 그 표고버섯의 일종인데, 이게 중국에서 육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이게 꺼냈어요. 그 송이 향이 난다는 뭐 하면서 하는데, 그걸 약간 비싸게 파는데, 같은 양이라고 하면 표고버섯은 이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 산다 생각하시면은 이거 말고 그냥 표고버섯으로 표시한 걸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 오는 속초시장은 한가하더라고요. 그 닭강정집도 줄을 안 서고, 뭐 이렇게 건어물 사는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몇몇이 있고, 시장은 되게 한가했습니다. 뭐 그 요일도 월요일이고 하니까 월요일 아침이니까 뭐 이러겠죠. 아무튼 이렇게 시장은 골목이 이 주말에 비해서는 한가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그 사람이 많은 곳이 이 술빵집이더라고요. 술빵이 뭐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나 해갖고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줄을 쓴다 그러면은 10분 이상 쓴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를 합니다. 왜? 어차피 그 시간이 제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줄을 잘 안 섭니다. 하고 언제 섰냐? 목요일날 다시 와갖고 뭐 연어는 분명히 샀습니다. 뭐 속초시장 와갖고 한번 구경하는데 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보니까 인공감미료 맛이 확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인공감미료 왜 쓰냐면 원가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10g이니까 설탕 3kg가
사카린 나트륨 10g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이 200배에서 300배의 단맛을 내기 때문에 그 사카린 나트륨을 쓰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뭐 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갖고 일단은 얘가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뒷맛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갖고 식품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인공 감미료를 섞어서 쓰거든요. 아스파탐이 됐든 아니면은 액상 과당이 됐든 이걸 섞어갖고 쓰므로 해갖고 쓴맛을 좀 들나게 해요. 이건 예전에 혜태 음료 다니던 선배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아무튼 저 같으면은 이거를 다시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랑 단맛을 내는 맛의 결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도 보니까는 두세 군데 더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굳이 술병이 궁금하다 싶으면 어차피 다 사카린 나트륨 쓰는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이고 그냥 주변에서 사시길 저는 권합니다. 제 솔직한 신병입니다. 그 관광수산시장의 아침은 원래 바쁘거나 저기 해야 되는데 뭐 바람주의보 때문인지 그렇게 좀 한가하다고 해야 되나? 문을 안 연 것도 있었고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 어차피 반건이야 뭐 말려 있는 거 파는 거니까는 다들 나와 계시는데 생선 파는 곳들은 좀 비어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문을 안 연 곳들이 아예 있어갖고 관광수산시장 간다 싶으면은 꼭 그 나를 한번 보시고 가는 걸 저는 권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겨울에 가면 좀 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번에 갔을 때는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었어요. 금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갔을 때는 되게 좀 재미난 수산시장이었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요. 그래서 옛날엔 그냥 이대로 접지는 않고 순댓국 하나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사실 관광지형 시장에서 뭘 먹는 게 아닌데 한번 먹어봐야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먹어봤고요. 뭐 먹어본 결과는 뭐 똑같죠. 뭐 여기 근처에 뭐 있는 그 아바이 마을이나 뭐 이런 데서도 사실 이 순댓국이 유명한데 유명한 만큼 맛은 쫓아오나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붙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음표가 상당히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으니까 된 거고 만일 여기 속초에서 맛있는 국물을 찾고 싶다 그러면 한 곳이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만 벗어나면 괜찮은 국물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속초 국밥이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우연히 한번 가봤는데 여기 좀 괜찮습니다. 여기는 맑은 그 돼지고기 국물을 내는 데고요. 뭐 우동면도 있고 국밥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순댓국 골목에서 살짝 빠져나오면은 바로 국밥 골목 그 다른 그 문어국밥 팔고 그 앞에가 속초국밥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그나마 속초에서 국물을 좀 제대로 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왔습니다. 강원도보성을 10월달만 3번을 다녀왔습니다. 연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찾았냐?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어는 노르웨이 사는 대서양 연어라는 종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킹 연어부터 해서 뭐 첨연어, 뭐 홍연어, 뭐 이런 연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본도 킹 연어 빼놓고는 연어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이제 백연어, 연어라고 하는 한 종만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 연어를 사러 왔습니다. 요것이 연어입니다.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연어잡이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정치망이나 이런데 이제 그물에 걸려 나오면은 그거를 경매로 하거나 아니면은 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유명한 파인다이닝 이런 데에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그 되게 유명한 식당하고 통화를 해보니까는 요새 연어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 연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얘기가. 그 킹 연어처럼 1m가 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80에서 한 90cm 정도 되는 연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어를 드디어 3번 만에 만났고, 가격을 물어보니까는 큰 거는 3만원 정도. 그러니까 구이용으로 쓸 거라고 하니까는 순놈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산란기 때는 암컷보다는 그나마 수컷이 좀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수컷 한 마리 샀고, 그 연어의 수컷은 암컷하고 어떤 모양이냐? 일단은 수컷 같은 경우 혼인색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부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앞놈은 은빛 비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입모양도 그대로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옆에 보면은 그 활어 난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손질을 해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갖고 팬을 가열하고 올리브유 뿌리고 뭐 소금은 간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따로 뿌리진 않았고 그냥 부었습니다. 한쪽은 껍질이 있는 거, 한쪽은 없는 거. 아줌마, 그 손질해 주시는 아주머니 얘기로는 껍질이 맛없다고 하는데 제가 먹은 결론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버리고 왔으면 진짜 몰랐겠죠, 맛있는지를. 근데 먹어보니까는 버린 껍질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껍질이 괜찮아요. 이면수라는 생선이 있어요. 걔도 원래 껍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껍질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왜 버렸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괜찮습니다. 가을 되면은 뭐 전어나 뭐 이런 거 찾는다고 하는데 가을 돼서 연어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맛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산이 어떻게 보면 지방의 맛이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자연산 연어 같은 경우에는 담백해요. 담백한데 그 뒷맛에 고소함이 있어요. 이게 기름진 맛만 쭉쭉쭉쭉 가는 노르웨이산하고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매력적인 맛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노르웨이산은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다 맛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이때 아니면 못 먹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철 음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 되면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삼아서 그 정도 갔다 오고 그날 지금 사진을 못 찍어 놨는데 무늬 오징어를 5마리에 25,000원 주고 샀거든요. 원래 한 마리에 3만원이야, 살아있으면은. 근데 어떻게 샀냐? 애들이 죽었더라고요. 죽으니까는 한 마리에 5,000원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손질해갖고 왔는데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연어가 돌아옵니다. 그것도 맛있게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민물에 들어오는 순간에 맛이 가기 시작하고요. 바다에서 잡혔을 때가 그나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설악산에 단풍이 들면 연어는 강원도의 바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전어만 찾지 마시고 연어도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장이나 또 다른 식자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식탁의 김진영이었습니다.